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산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비용과 수익을 배울 때도 계정 과목이 조금 등장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 문제 풀 때 한동안은 이 계정 과목표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이자 비용. 자,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리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뭐, 친구 사이끼리에는 뭐, 그냥, 나중에 돈 갚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자라는 걸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차입금이라는 거,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될 때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임차료라고 했습니다. 임차료. 건물, 토지 등을 빌리고 월세를 지급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차라고 하는 거, 여기 위에는 지금 차입금 할 때 차라고 했죠. 그렇죠? 자, 차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빌리고 월세를 지급하게 되면은 그때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게 되면 그때는 임대료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차입금 말고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으니까 얘도 반대로 임대료를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고 했는데 문제에 대부분 수수료 비용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다. 뭔가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크게 어려울 점은 없습니다. 예외 상황이 있긴 있는데 그 예외 상황은 나중에 그 계정 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급여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급여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월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를 하는 입장은 개개인적인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월급을 지급한다. 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상여금. 상여금이라는 건 정말 생소할 거예요. 급여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여금이라는 건 정말 생소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쉬운 단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은 단어로 치면은 이제 보너스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너스는 들어보셨죠? 성과금이라고 하죠. 그쵸? 성과금. 여러분들이 뭐 일을 잘했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계정 과목도 상여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주게 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비교통비라고 나왔습니다. 여비교통비. 우리가 출장을 갈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출장을 갈 때 돈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출장을 갈 때 쓰는 계정 과목 이런 거를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 통신비. 통신비 우리 통신할 때 쓰는 요금이죠. 그쵸? 그래서 전화비 그리고 인터넷도 통신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우편 관련 요금이라고 있어요. 우편이라는 거 우리가 편지 보낼 때 우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럴 때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는 우편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통신비 계정 과목을 쓰실 수 있는데 택배를 보낼 때는 통신비를 쓰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운반비. 처음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편은 통신비, 택배는 운반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도광열비.
자, 수도. 물세를 말하는 거죠. 물세, 수도요금,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가스세. 요렇게 세 가지의 비용이 나왔을 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계정 과목을 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세 5만원만 냈다. 그래도 수도 광열비. 물세 5만원, 전기세 3만원을 냈다. 그럼 5만원, 3만원 합쳐서 8만원이 수도 광열비.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합쳐서 그냥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모품비라고 나왔어요. 소모품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장부나 볼펜 또는 A4 용지 같은 거를 샀을 때 우리가 전에 자산으로 할 때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근데 여기 뒤에는 지금 B라는 계정 과목이 더 붙었어요. 그쵸?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모품으로 쓰시면 되고, 문제 마지막에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때는 소모품 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문제 뒤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요. 항상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대부분 끝에 비용, 무슨 류, 비용, 무슨 비 이런 식으로 다 끝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냈을 때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자, 무슨 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비. 요 회비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이제 그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차량 유지비. 근데 유일하게 여기 자동차 세로 끝나는 자동차 세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한동안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세에다가 좀 키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무슨 보험으로 끝나게 되면은 다 보험료로 분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광고 선전비.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그냥 요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죠. TV에다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광고 전단지 같은 걸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갖가지 홍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거를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운반부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어요. 그쵸? 근데 차량을 구입하고 항상 그냥 냅두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차를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 자동차세는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여기다가 자동차세, 요것만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도서 인쇄비. 신문을 구입을 하거나 잡지를 구입하거나 명함을 인쇄하거나, 자, 책을 샀을 때, 우리가 종이로 된 책 같은 걸 샀을 때 다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잡지를 구입하거나 명함을 인쇄하거나, 여기서 좀 잘 나올 거는 잡지보다는 이제 명함 인쇄. 함정으로 내기 좋겠네요. 명함 인쇄 비용 썼다 이렇게 하면은. 자, 그 다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르바이트를 약간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회사 직원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을 거예요. 회사 직원들 밥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모여서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직원들 유니폼을 사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 이런 거를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 다른 회사 직원들한테 쓰는 돈, 이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 직원들을 위해 쓰는 돈 뭐라고 할까요?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기부금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기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아동에게 기부를 해준다 아니면 교회에게 기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이런 식의 기부금이 나오게 되면은 이럴 때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기부했다, 누구누구에게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쓰시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교육훈련비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 직원들에게 요러요러하게 일을 해주세요 라고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부 직원을 초청해서 아니면 외부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손실이요. 잡손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닌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렸거나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분개를 할 때 잃어버림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죠. 사소한 거에. 그쵸?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분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잡손실. 요거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다른 계정 과목과 묶여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대부분 B자로 끝나요. 무슨 B, 무슨 B, B. 그쵸? 무슨 B, 무슨 손실. 그쵸?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용이라는 항목은 항상 차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 가면 바뀌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수학 배울 때 그런 거 있었죠. 자, 수학은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밖에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마이너스를 배우죠. 그렇죠? 정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음수 계정 과목이 된다. 음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나와요. 나중에는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비용 계정이 나오면 항상 차변에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비용이 대변에 써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을 보겠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렇죠?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수익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아까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면은 주는 비용. 그게 이자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자를 받게 될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로 돈을 번다. 이자 수익이 돼요. 그다음 임대료. 자, 우리가 차자가 나오면 무언가를 빌리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럼 대자가 나오면은 여기 대여금 그리고 임대료 둘 다 무엇을 빌려주다라는 거죠. 자,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받겠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임대료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임대료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수료를 내게 되면은 그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때는 뭘 쓸까요? 그렇죠.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이익, 수수료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잡이익, 잡손실이 있었으면 잡이익도 있겠죠. 그렇죠. 영업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잡스러운 이익, 적은 이익. 예를 들어서 이제 폐지 팔았다. 폐지 팔은 거 솔직히 폐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죠. 그럼 비품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아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항상 차변에 쓴다 그랬죠. 그럼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항상 어디 쓸까요? 그렇죠. 항상 대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항상 대변에 쓴다. 잊지 마세요. 비용은 항상 차변, 수익은 항상 대변. 자, 그러면 몇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장부 10권을 자, 여기 골뱅이 표시 나왔네요. 골뱅이 한 개당이란 소리겠죠. 한 개당 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사무용 장부, 우리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끝에 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비용으로 처리한다. 소모품 B로 쓰라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 그냥 소모품 쓰면 되고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나오면 소모품 B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소모품 B,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간단하게 분개가 되겠죠. 자, 소모품으로 쓰라 그랬으면 원래 소모품, 여기다가 비용으로 처리하란 말이 있으니까 소모품 B,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영업용 건물의 집세, 월세죠. 월세를 지급했대요. 내가 지급했다는 거는 건물을 빌린 다음에 돈을 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임차료와 현금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집세는 임차료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직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급여, 월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여금은 보너스라고 했어요. 둘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급여 200만원, 상여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둘 다 합쳐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겠죠.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와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나왔습니다. 차입금이라는 거 돈을 빌린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발생을 하면 개정 과목 뭘 썼죠? 이자 비용을 써준다고 했죠. 자,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줘야 된다. 즉 이자 비용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7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7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15번 문제. 대여금, 내가 돈을 빌린다.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면은,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은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현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7만원, 대변에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7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과 2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죠? 하나는 뭐뭐에 대한 이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무엇과 그에 대한 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뭐에 대한 이자, 요거는 이자에 대해서만 분개한다는 겁니다. 뭐뭐에 대한 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그렇죠? 이자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여금은 빼놓고 이자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원, 대변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21번 문제는 단기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래요. 그렇죠? 단기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아, 여기 이자 수익부터 나왔네요. 그렇죠? 자, 단기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라는 거는 이 대여금을 포함하고 그 이자와 함께 분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대여금과 함께 분개한다는 소리니까 현금으로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50만원, 그리고 이자 수익 2만원이 동시에 등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서 현금으로 52만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자 수익,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한 기초적인 분개를 하는 법이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30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풀고 제가 다음 강의에 문제풀이 하는 거를 보면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